예, DI 프로젝트 맥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웨비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목 자체는 변화하는 기준, 그리고 변화하는 미국 대학 입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최근 미국 입시에서 엄청난 많은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하버드 대학이랑 UNC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법원 판결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내용을 많이 다루진 않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이 어떻게 왜 진행됐는지, 그리고 이 소송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학교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인들이나 에이전 아메리칸들에 대해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이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 대학교들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직까지도 프린스턴하고 MIT는 올해 대학교 입시 에세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에세이를 발표 안 했어요. 그리고 많은 학교들은 에세이를 지난 한 2, 3주에 거쳐가지고 전면적으로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판결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affirmative action이 없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에이전으로서 미국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며칠 뒤에 조 원장님이 에세이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다 뉴스에 봤겠지만 한번 이 판결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먼저 우리가 시작하는 거는 어, 법원의 판결을 먼저 봅시다. 대학교들이 University of Affirmative Action Admissions violated 14 수정 헌법이랑 racial stereotyping에 위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affirmative action 자체가 이제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뭐 이게 법대 수업도 아니고 우리가 뭐 위헌, 위법 이런 거에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affirmative action이 이제 더 이상 법률에 일치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연방 대법원은 수많은 판례를 놔두고 있고 수많은 결정을 통해 가지고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왜 굳이 이 하버드하고 UNC 사건이 우리한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만 앞으로의 입시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거고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표현했듯이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미국 입시에 좀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각 변동.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반응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입학 정책을 바꾸고 한꺼번에 또 본인들의 입장을 표명한 적이 근래에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뭐 5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입시 비리 사건은, 바시티 블루 사건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조금 주도적으로 행동을 취했지만, 이렇게 전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한 목소리로 반응을 한 거는 요번이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결론 자체는 법원에서 판단 내린 거는 affirmative action은 적법 절차와 equal protection을 보호하고 있는 14 수정 헌법에 반했고, 법에서 금지하는 racial stereotyping에 반했다라는 위헌 판결을 내렸죠. 물론 이게 다 보수 판사님들에 의해서 결정이 내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뭐 그런 정치적인 논의보다는 앞으로의 입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한번 먼저 보면은 배경이 뭘까? 한번 봐야죠. 이 배경 자체는 yes. 여기 나와 있듯이 소송은 이 소송 자체는 그 fair Students for Fair Admission이라는 단체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백인과 에이전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이들이
제소한 내용은 뭐냐면은 하버드 대학교랑 UNC랑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들이 affirmative action, 특정 인종을 선호하는 입학 정책이 백인들과 동양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위헌 소송을 냈죠. 이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Koreans and Asians가 소송의 시작점이었어요. 이게 백인들이 시작했다면 그렇게 큰 문제를 잡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하지만 이 소송 자체가 동양인들에 의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경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배경에서 뭐냐면은 논리는 이거였어요. The Asian Narrative. 이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High achieving Asian American applicants lost out to less academically qualified students.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들의 주장은 에이전들이 학업 성취도나 점수나 활동이나 모든 게 더 월등했지만 인종, 레이스 때문에 입시에서 불리하게 적용을 받았고 대우를 받았다는 게 핵심 요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연방대법원에서는 14수정헌법을 통해 가지고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affirmative action을 이제 미국 대학교 입시에서 위헌적 요소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의미를 살피기 전에 이 Asian American, Asian applicant들이 생각 구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구조랑 왜냐면 이긴 건 같지만 제가 봤을 때 이기진 못했어요. affirmative action을 뺐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판결문이나 대학교에서 대응을 보면은 훨씬 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법원과 대학교들이 이 판결문을 보고 해석한 내용과 이 소송을 제시한 에이전들이 소송의 근거가 가는 내용이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affirmative action이 없어졌다고 한들 에이전 애플리컨트한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진 않아요. 한번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일단 요 다음 슬라이드들은 Pew Research Center라는 곳에서 실시한 통계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우리가 봤을 때 통계 자료로 20%의 에이전들만 레이스가 아니면은 이런 에스니시티와 레이스나 아니면은 소시오 이코노믹 에스닉 백그라운드 자체가 입시에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80%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레이스나 소시오 이코노믹 백그라운드는 반영되면 안 된다. 오히려 대학교 입시라는 거는 이러한 배경보다는 GPA하고 SAT하고 그다음에 운동이나 아니면은 가족 배경, 활동들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돼야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거는 원고가 제시한 건데 대학 입시란 인종, background, race, ethnicity, socio-economic condition 이러한 요소가 아니라 원래 입시라는 거는 좋은 GPA, 높은 SAT 스코어, 화려한 활동들, 나의 가족, 그다음에 나의 외부 활동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 소송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많은 에이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오히려 그냥 affirmative action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위헌이다라고 14수정헌법에 의거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항상 결정을 봤을 때 이유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 판결을 그렇게 달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곧 가져온 건데 대부분의 admission officer들은 아까 한국 에이전들은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점수, GPA, SAT, 활동의 화려함, 수상 경력 이런 걸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admission officer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오케이 다 좋은데 그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에이전들은 대학교가 원하는 desirable personal trait가 없대요. 특히 창의성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논의를 바꿔버렸어요, 그냥. 예, 오케이, race, affirmative action. 어차피 Asian은 해당이 안 된 거예요. 해당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 우리는 법률상 마이너리티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는 African American도 아니고, Hispanic도 아니고, 그 indigenous 그 Indian도 아니고, 뭐 기타 등등이기 때문에 admission officer들이 레이스 말고 에이전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요 부분이었거든요. 그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을 반영을 못하고 있고 이들은 그다음에 창의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기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 들어보세요. 요 세 가지를 얘기했죠. 아까 에이전들이 했던 주장은 뭐예요? GPA, SAT 점수, 수상 경력, 화려한 활동. 그래서 대학교에서 평가하고 있는 에이전과 에이전들이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애드미션에서 봐야 되는 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레이스는 팩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질문 1. 그러면은 대학교에서 원하는 이러한 desirable factor, 인재상이 뭔지를 알아야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절대 점수는 아니에요. 점수가 높다고 해서 우리는 대학교 입시에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입시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 너네 점수는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더 나가가지고 인재상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너네는 창의성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표현 능력도 안 보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서는 뭐냐면은 입시에서 경쟁력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특정 대학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애드미션 오피서들이 대다수의 애드미션 오피서들이 이런 투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affirmative action이 폐지됐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어차피 affirmative action 우리가 해당도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admission officer들이 오랜만에 그 에이전들에 대한 평가를 내렸어요. 맨날 그 에이전 스테레오타입 너네 점수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홀리스틱 리뷰로 우리는 너네를 평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에이전 애플리컨트의 문제점이 뭔지를 좀 말해줬거든요. 다시 강조하지만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 뭔지 인재상을 반영을 못하고 있고 창의성이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 표현 능력, 자기 주도력 어떻게 보면 리더십도 하나도 안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이전을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력서는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잘 나타내고 있나요? 아니면은 대부분의 에이전들이 대학 입시는 이래야 된다라고 추측하는,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은 대부분의 에이전들이 생각하는 점수, 수상 경력, 화려한 활동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드미션 오피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게 아니다. 우리가 보는 건 이게 아니라 너네가 첫 번째, 너는 과연 우리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아니? 그게 desirable personal trait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올해 대학교 입시를 한다면은 아니면은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특정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첫 번째, 그 학교의 비전이 뭔지, 코어 밸류가 뭔지 알고 있나요? 우리는 그런 거는 찾지도 않고 맨날 랭킹만 보고 점수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애드미션 오피스는. 그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것 좀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를 좀 제대로 파악해라. 그 다음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수상 경력만 쫓지 마라. 조금 남들과 구별시키는 창의적인 활동을 해라. 그리고 미래 리더로서는 너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왜 그런 게 하나도 없냐? 왜 수동적 관리자로서 너는 활동을 하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어야지 그냥 affirmative action이
그 위헌이다. 와, 우리 앞으로도 대학교 잘 가겠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법원은 뭐냐면요. affirmative action은 그 위헌이라고 말했는데 이 되게 재밌는 문구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고 그냥 가져온 거거든요. 그 판결문에서 한번 잘 봅시다. College admissions can still assess 아직도 평가할 수 있대요. How race has affected an applicant's life. 그래서 race나 기타 socio-economic background가 지원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대학교는 아직도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대놓고 affirmative action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서에서 내가 어느 백그라운드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나를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써도 된대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So long as that discussion is concretely tied to a quality of character or unique ability that the particular applicant can contribute to the university. 여기서 봅시다. So long as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러한 논의가 뭐와 연결돼 있어야 된다고요? Tied to quality of character or unique ability. 학교의 인재상이잖아요. 학교의 인재상, core value하고 mission statement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학교의 인재상. 그래가지고 나의 레이스나 나의 백그라운드가 이 학교의 인재상과 연관돼 있는 방향으로 글을 쓰게 된다면은 대학교에서 이 부분은 자유롭게 평가해도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라이프 스토리가 대학교에 기여할 수 있다면은 이것도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ffirmative action이 제도 자체로서는 폐지됐지만 이제는 어떤 식이 됐냐면요. 많은 아이들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글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학교에 대학교는 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affirmative action을 위헌시켰는데 대학교에서 아직까지 허용한 부분이에요. 그래, 너네 우리 affirmative action 자체에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만 아직도 너네는 레이스와 socio-economic background를 가지고 이러한 배경이 지원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글이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평가해라. 그리고 이러한 글 자체가 너네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뽑아도 된다. 이거는 위헌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도만 없어진 거지 오히려 에이전들한테는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핵심 단어가 봅시다. 우리가 두 가지가 나는데 applicant's life. 지금 아이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에이전 아이들 편안하게 살잖아요. 너 어려움 있었니? 저 비 받은 거예요. 저 썸머 캠프 리젝된 거예요. 이러한 아이들과 저는 돈이 없어서 중고책을 사야 됐어요. 하는 아이가 성장하는 배경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훨씬 더 대학교에서 강조하는 코어 밸류 중에 하나인 리더십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이걸 쓰라고 했어요. 법원은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나는 뭐 그냥 한 두세 시간 동안 노양원 가서 봉사하는 아이와 범죄율이 높은 자기 네이버후드에서 어린이를 돌보고 교육시키는 아이. 어떤 아이가 사회에 더 기여를 더 많이 하고 있나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을 보고 와 이제 우리 에이전들 더 대학교 잘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이 법원의 철학과 이 법원의 가이드라인이 미국 입시에 반영이 될 거고 지금부터 그래서 대학교들이 에세이를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애드미션을 통해 가지고 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지원자는 자기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 자라난 배경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은 대학교의 코어 밸류만 반영한다면은 어떤 내용을 써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너가 대학교에 어떻게 기여할지만 강조한다면은 이건 다 합법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의 요는 뭐냐면은 대학교의 밸류를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 두 번째, 나의 경험들이 대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지, 요 두 가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affirmative action 자체 제도에는 위헌이 걸렸지만 법원이 이건 법원에서 가져온 문구입니다. 이거는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설명했던 판결의 범주예요. 레이스를 아예 쓰지 말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너네 그냥 affirmative action 제도라는 건 쓰지 말고, 근데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너네가 봤을 때 너네 학교 인재상에 부합하다. 그럼 뽑아도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러면 몇 슬라이드 돌아갑시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죠? 학점, SAT, 수상 경력. 근데 admission committee는 항상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다. 너네들은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오스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대학교의 인재상은 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에세이를 통해서 표현할 건지, 그리고 나의 원서를 통해 가지고 나는 이 대학교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이력서와 에세이를 통해서 보다 더 잘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몇 년간의 미국 입시는 조금 많이 힘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도 점수 위주로 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affirmative action이 끝났으니까 나는 예전에 그 흑인들이 가졌던 자리를 내가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봅시다. 계속 연장할게요. 또 홀리스틱 리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서 우리는 확인할 거냐? 아직 홀리스틱 리뷰를 버리진 않았어요. 다 본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학교들만의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 누군지를 평가해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제가 주구장창 한 2년 전부터 서플멘털 에세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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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대학교의 에세이를 쓰면은, 원서를 쓰면은 유일하게 학교별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서플멘털 에세이 뿐입니다. 하버드에 들어가는 원서와 프린스턴에 들어가는 원서와 콜롬비아에 들어가는 원서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차이점은 이 서플멘털 에세이고, 제가 강조했던 건 뭐였냐면은 이 서플멘털 에세이가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을 최종 판단하고 그 이야기를 확인하는 마지막 점검이에요. 근데 연방대법원도 요번 판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래, affirmative action은 없어졌지만 대학교 너네들이 원한다면은, 그리고 이건 합법이다, 에세이들을 통해 가지고 너네가 원하는 인재상을 뽑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 affirmative action 그 소송 케이스가 affirmative action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한테 좋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1도 없습니다. 좋아진 거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면은 에이전들이 싫어하는, 아니면은 에이전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입학 기준이랑은 완전히 상반되는, 그 admission officer들이 항상 강조했던 에이전들의 문제점. 너네들은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다. 너네들은 크리에이티비티도 없다. 너네들은 리더십도 없다. 너네들은 셀프 익스프레션 능력도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성실히 활동을 통해서 충족시켜야 되고, 에세이를 통해서 이를 입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번 연방 대법원 하버드하고 UNC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특히 에이전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입학사정관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subconscious bias, 에이전들은 이러한 단점들이 있어. 걔네들은 맨날 저런 이력서만 제출해. 얘네들은 이런 걸 충족하지 못해. 이러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원서를 평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나는 그러한 스테레오티피컬한 에이전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과 에세이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키 내러티브, 이 연방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를 대응한 대학교들의 그 입학사정관들의 그 공식 어나운스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해야 되는 건 기여도겠죠. 항상 기여적인 요소가 이제 앞으로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이너리티라는 아기먼트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하드십 아기먼트, 나의 그 어려움 아기먼트. 왜냐면은 기존에는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제도가 이들 사람들을 보호해줬지만 지금은 그를 통해서 너의 어려움을 서술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 난이도와 에이전들의 난이도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이너리티 아기먼트 하는 건 좀 힘들 거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에이전들과 나는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또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했듯이 self expression, leadership, 추진력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가 원하는 그 인재상을 나타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창의성과 개별성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앞으로 원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초점을 두어야 되는 그 중요 사안이라고 저는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원서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 있다면은 오케이, great.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는 아이들에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라이징 시니어라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다면은 한번 다시 평가를 하세요. 한번 이러한 내용들이 내 원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11학년 올라간다면은 내 활동들이 학교의 밸류와 인재상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 의뢰하십시오. 그다음에 9학년, 10학년 아이들은 이러한 지각 변동이 앞으로는 더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12학년 생활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인지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들은 이제 연방대법원과 애드미션 커미티에서 발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강조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대학교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봅시다. 먼저 아직까지 올해는 우리는 변화를 주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학교들은 있어요. 코넬 같은 경우는 한 단과 대학교만 바꿨어요. 근데 콜롬비아, 코넬, 워스트리트, 밴더빌트, 유펜, CMU, UC, 미시건은 아직까지 큰 변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요? 왜냐면 어차피 이들 학교가 벌써 이러한 그 연방 대법원의 그 성격이 나와 있어요. 에세이들에서.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 프린스턴하고 MIT 같이 아직도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될까 결정을 못한 학교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어제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프린스턴을 난 생각하고 있다 하면은 아직 에세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과거 에세이 갖고 연습을 하되 몇 개는 바뀔 겁니다. 두 번째이고, 이제 변화된 학교들. 브라운은 바뀌었죠. 브라운은 먼저 기존에 있던 어떤 걸 빼냐면요. 그 퍼스펙티브, 관점 에세이를 없었어요. 2번 에세이를 없애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면은 한번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어디서 막 들었던 내용 아니에요? 봅시다. 브라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뉴 에세이가 나오면 where you come from, background죠. 그다음에 your growing,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니?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브라운에 어떻게 기여할 거니? 아까 제가 판결을 보면서 에세이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나의 background, 나의 삶, 그다음에 대학교의 기여. 똑같은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르겠어요. 저는 직업상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보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요 좀 분석을 하세요. 아니면은 분석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근데 옆에서 이런 우리 어퍼머티브가 없어졌으니까 에이전 가기 더 쉬워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더 불리해졌어요. 브라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에세이를 바꿨죠. 또 봅시다. 스탠포드 3번 에세이를 바꿨네요. 과거에는 너한테 중요한 게 뭐였니? 했을 때 이걸 없애고 뭘 했어요? 또 life experience 너의 삶. 그 다음에 contribution 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스탠포드에 기여할래? 또 너의 삶이 스탠포드에 어떻게 기여할래? 어디서 또 많이들은 어쩌죠? 근데 제일 크게 변한 게 이제 하버드예요. 하버드는 5개 에세이를 줬습니다, 이제. 과거에서 에세이는 다르게 5개 에세이를 줬고, 또한 가장 새로운 거는 너의 삶의 경험이 통해가지고, 너는 또 하버드에 어떻게 기여할래? 이제 패턴 보이시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일. 하나를 더 더했어요. 원래 2개에서 3개로 만들어 봤어요. 또, 너의 과거 경험이, 단어라는 안 썼죠. 그냥 enrich. 예일에게 어떻게 기여할래?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보면은, 또 봅시다. 그다음에 존 홉킨스. 존 홉킨스는 3년 전에 뭐 그 학교가 리서치 센터로 바뀐다면서 에세이를 아카데믹으로 바꿨는데 다시 원래 에세이로 돌아갔어요, 그냥. Your identity, your background. 그다음에 pursue in college at Johns Hopkins. 존 홉킨스에 어떻게 기여할래? 이와 같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대학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에세이를 넣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에세이들의 변화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2가지의 컨트리뷰션 에세이가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기존에 있던 봉사나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커뮤니티 에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 대학교에서 진짜 what makes your life difficult is your personal life story and contribution. 다시 한번 봅시다. 봉사를 통한 기여도 에세이가 나와야 되고 이력이 나와야 되고 나의 유닉 백그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기여도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2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냥 컨트리뷰션 에세이가 2개로 늘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면 컨트리뷰션 자체가 에이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멘탈리티는 상반된 거예요. 우리는 나의 점수, 나의 시험 점수, 나의 수상 경력, 나의 뭐뭐 다 나눠놨는데 지금 컨트리뷰션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남이에요, 남. 그래서 이건 철학 심리적으로 불안하지만 이 퍼스널 라이프 스토리 했을 때가 서플리멘털 에세이로 다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내용을 메인 에세이에다 쓴 적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메인 에세이와 이 퍼스널 라이프 스토리를 또 구분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컨트리뷰션 에세이가 2개가 됐다는 거. 그럼 하필이면 하나는 또 이제 내가 항상 쓰고 싶었던 메인 에세이와 겹친다는 거. 이 과제를 앞으로 12학년 지금 올라가는 아이들은 좀 이런 면에서 그 재점검을 해야 되고요. 이제 내년이나 후년이나 3년 뒤에 원서를 지원하는 애들은 이러한 방향성이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 입시의 지각 변동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방향성으로 지금 입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학교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법원은 뭐라고 했죠? 요약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학교들이 어디 있어요? applicant 우리가 그 대학교들이 지금 쓰고 있는 언어들 applicant's life 다 이걸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contribute 이 단어들은 모두 변화된 에세이에서 다 확인됐습니다. 에세이를 통해서 법원은 너는 이걸 표현하라 그랬고 대학교는 우리는 에세이를 통해서 이걸 확인한다 그랬고 뭘 확인하냐? 너의 배경이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너는 그러한 배경에서 우리 학교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저스티스 존 로버츠가 했던 말씀 그대로 모든 에세이는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은 앞으로 준비하는 입시는 엄청나게 잘못된 입시가 되겠죠.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아이가 누군지.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노력하는 애가 제일 불쌍해요.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에이전들의 방향, 좋은 점수, 좋은 학점.
좋은 SAT 점수, 좋은 수상 경력, 리서치 하나 더, 인턴십 하나 더.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과 어드미션 커뮤니티는 뭐라고 했나요? 그 방향이 아니야. 우리의 방향은 학교의 가치관이고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고 너의 삶을 통해 가지고 너가 그걸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너가 우리 학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에세이를 통해서 나타내면 우리는 넌 뽑아줄게. 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이런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이제 앞으로 에세이나 그런 활동을 준비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